저는 그 사람들이 한 입으로 누말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리. 동물에 근데 말투를 왜 와 바깥이요? 아, 제 말투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바깥이요. 다음 아이템 때문이시구만요. 아, 그러네요. 이 괴뢰도당들이 지금 사실은 축구 보고 가장 열받았던 순간이 저는 네. 저 때였어요. 네. 제가 저 때 축구를 꺼버렸는데 저는 물론 저걸 못 봤습니다. 저 때가 9월 30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축구를 하다가 여자 축구죠. 여자 축구 준중결승인데 저기서 한국 팀이 퇴장을 당해요. 네. 전반 41분에.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전반 41분에 퇴장 당한 거 보고 야, 후반을 10명이서 뛰어야 되니까 안 볼란다. 네. 그러면서 저는 꺼버렸어요. 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4대1로 나왔고 네. 북한은 절대 국제 경기 중계 안 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이긴 경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틀 뒤에 저 경기를 네. 중계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저기 자막에 이제 나라 이름을 넣잖아요. 크게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시죠. 자막에 이제 나라 이름을 넣었는데 뭐라고 넣냐면은 조선 대 괴뢰. 괴뢰라는 건 이제 꼭두각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미 제국의 괴뢰다라고 이제 북한에서 한국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이제 그걸 받아갖고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돌 김용옥 같은 경우에도 이성만 초대 건국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네. 꼭두각시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꼭두각시라는 뜻인데 조선, 그러니까 즉 북한을 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다음에 괴뢰,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표현해서 1. 자, 모닝커피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노노의 한 입으로 두말하면 나비가 둘이라는데 김남국은 점점점. 근데 참 저기 남의 나라를 물론 저거는 이제 자기네 그 북한 내에서만 방송되는 거긴 한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자신들에 대한 호칭 때문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북한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DPRK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를 왜 북한이라고 하냐. 북한이라고 하면은 대답하지 않겠다. 영어로도 노스코리아라고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땡깡을 부렸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뭐 불러주면 되지인데 근데 북한이고 남한이라는 게 편의적 자기들도 지금 방금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고 북조선이라고 불러라 그 말인가? 조선이라고 불러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괴뢰라는 말을 저렇게 쓰고 있으니 이건 뭐 완전히 다시 70년대로 80년대인가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북한을 북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저 북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또리 장군 같은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북괴라고 했고 그런데 80년대 대학에 와서 운동권들이나 이런 데서 괴뢰란 말은 나쁜 말이다. 쓰지 마라. 북한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86 운동권들은 우리나라를 괴뢰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괴뢰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파고 자기들이거든요. 자, 이게 북측이라고 불러도 난리를 치고 맞아요. 북한이라고 불러도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괴뢰라고 쓴다.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도의도 없는 나라예요. 북한은. 이 집단 자체가 최소한의 상도의 선. 아니 심판 두드리 펴려 심판한테 손찌검 하려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나라랑 이런 집단이랑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남측 대통령이 가서 저는 남측 대통령입니다라고 워딩을 한 적도 있어요. 저런 버릇은 결국은 전 대통령 문재인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스스로, 남측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밝혔잖아요. 이게 뭐죠? 2018년인가요? 2018년 9월에 평양 방문했을 때 평양 5.15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분에게 인사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 선수단과 감독은 자기네 호칭을 제대로 부르라고 북측이라고도 하지 말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해라. 아니면 조선이라고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스스로
남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 때의 충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저거는요. 저는 정말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눈 떠보니까 북한 땅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저거는 정말 어떤 한 집단에서 이거 반역죄로 기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면 어떡할 건가. 국민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았잖아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적국에 알리지 않고 떡 가 있다. 심지어 야당에도 알리지 않았다. 만약에 저기서 무슨 네. 병거를 당했으면 장기로 치면은 네. 장이 죽은 거예요. 네. 경기 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런 행위를 보면서 야 저런 이적 행위가 어떻게 이게 통치 행위에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그날 네. 오전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네, 눈 떠봐서 네. 정말 제 집에 남편이랑 나는 저거는 정말 이적 행위 같아. 저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저거는 탄핵거리인 것 같아라고 정말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게 탄핵감이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국민과 야당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에 가 있다. 눈 떠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 있다. 짠. 이게 통치행위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거야말로 여적죄? 네. 저걸 이렇게 한 네. 그런 죄. 근데 그때 사람들이 거의 문제를 제기를 안 해서 내가 틀렸나? 문제를 제기 안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막 마치 이제 북한이랑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네. 계속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었죠. 네. 뭐 카드 뉴스 띄우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네. 아클라스 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결국은 절대 가서 경솔하게 했던 남쪽 대통령 이런 말이 결국은 뭘로 돌아왔냐 하면은 서로 상응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난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짓들의 기반을 더 깔아준 거예요, 오히려. 네. 네. 지금 저게 이제 한겨레가 당시 만들어서 네. 돌렸던 카드 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가관이 제대로 박혀 있는 발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 그리고 괴뢰란 말이나 듣고. 네. 네. 자, 북한은 그럼 예. 누구의 괴뢰냐? 되게 이제 과거 이제 우리 시각에서는 중공군의 괴뢰다. 그렇죠. 뭐 사회주의권. 소련군의 괴뢰다. 네, 네, 이렇게 네. 봤었잖아요. 그 중공을 이어받은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한중전이 치러졌잖아요. 남자축구 8강전에서. 네. 그런데 다음 포탈이 친민주당 적이다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여기 클릭 응원을 카카오 다음에 나타난 클릭 응원, 댓글 응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 응원이 2천만 건 이상이 나오고 예. 91%가 나오고 한국을 응원한다는 거는 200만 건,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포탈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보니까 예. 자 응원하는데 찍어주세요라고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마음껏 우리나라 네. 인터넷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네.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최소한 비밀보호는 하지만 네. 댓글에 국적이라도 표시하자. 맞습니다. 왜냐면 댓글 달면은 뒤에 IP 주소가 나오거든요. 네. 그 IP 주소는 다음이나 네이버는 다 알아요. 네. 그 IP 주소가 중국이다, 뭐 일본이다, 싱가포르이다. 이거라도 표시를 해주면 네. 해외에서 유입된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아직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걸 보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거는 응원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하는 거는 사드 배치 때, 맞습니다. 사드 때 얼마나 우리가 중국이랑 갈등을 많이 겪었고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봐라 인터넷 여론이 이런데 왜 무시하냐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과연 정확한 우리나라의 여론이었나. 여론이었을까?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클립 밑에 이제 댓글도 남기게 돼 있는데 예, 그 댓글 남긴 게 전신의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중국말로 뭐 짜요 이런 게 아니라 예. 한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한글로 한국 여론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쓸 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남아, 대한민국, 중국의 조선족들, 네. 그리고 조선족 지역에서 교육받은 중국인들, 네. 그리고 북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네. 중국 자체도 그 여론 조작을 많이 합니다. 댓글로. 네. 댓글 하나 올릴 때마다 우마오로 준다고 해서 우마오당인데 고수법 그대로 자기들이 사드처럼 중국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가서 댓글 달아라 하면은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A클래스 윤님 또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님도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굉장히 실제랑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요즘에 민주라는 말을 빼야 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년 임기에 40% 그 지지율이 나왔던 것들. 제 주위가 무슨 이렇게 회사주의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문재인 못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 40%는 어디서 나오냐 늘 궁금했었잖아요. 저는 이 케이스는 극단적인 케이스로 본심을 못 속인 케이스지만 본심을 속이면서 교묘히 여론에 접근해서 여론 조작을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놓쳐온 게 얼마나 많았냐. 즉 드루킹은 끝난 게 아니다. 경인선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대놓고 댓글 조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약간 우파 쪽 성향의 사람들도 알아서 걸러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댓글에서 가끔씩 보도 재밌는 게 조금 쏠린다 싶으면 시진핑 XX 해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시진핑 XX 해봐 이 사람들은 계속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자기 보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게 뭐 분명히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이 붙었으니까. 어느 댓글을 보면 시진핑 베이비 도구 해봐라 막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 실제로 또 조용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게 인터넷으로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도 결국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민주 사회는 모든 게 정치 공간이 인터넷이고 다 열려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기네 국가들은 철저히 통제하면서 민주국가의 열린 공간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데 이거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댓글 국조법 이런 거는 이번에 해서 좀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 아닙니다. 국적까지만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명희님. 나는 개인이요. 맞아요. 저도 개인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때 나는 개인이요라고 했던 거죠. 자, A클래스 윤님이 지금 우리 알바 심었어요. 슈퍼챗 파도 타기 한번 가시죠. 신동훈, 박은주 화이팅입니다. 갑자기 뭔 말씀이세요? 아니 A클래스 윤님이 계속 지금 뭔가 민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하고 감사합니다. 라라랜드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지금 대림동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응원한다. 단체로 막 60만 표 몰아준 60만 조선족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은 좀 사실은 이게 좀 차별이나 혐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대선에 이재명 지지 선언이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글을 조선족 스스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60만이 이재명을 밀어준다. 이 얘기 자체가 자신들을 대한민국 안에서 분리시켜서 특정 바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보면 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근거를 본인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작년 대선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 배치 때 정말로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버리면 그 국적 추적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그 외국인으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드 때 여론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권은 즉 예를 지방자치장 지자체장 선거는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3년 이상 한국에 네. 머물며. 그래서 전 박원순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 시장 네. 후보 이런 사람들은 네. 정말로 조선족들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네. 그쪽을 뭐 이렇게 표를 호소하고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민주주의를 네.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네.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 소중하잖아요. 그거 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하면서 살아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모든 중국 분들이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그 세력들이 작전을 이런 식으로 벌이는데 이러면은 정말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여론만 굉장히 나빠집니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자식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십시오.